다음은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은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요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리랑의 기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년까지 발견된 아리랑과 유사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이성운이 1785년에 남긴 만천유고 농부사에 아로롱 아로롱 어휘야라는 구절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르는 민요 아리랑의 모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랑은 1865년부터 시작된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때 전국적인 민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리랑의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1894년 일본 유빈호우치 신문에는 조선의 유언예라는 제목으로 아리랑 가사와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신문에는 노랫말과 함께 상감벽지의 아들이나 포구의 아이들까지 입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1896년에 조선 선교사로 활동하던 미국인 헐버트는 입으로 전해오던 아리랑을 처음으로 서양식 악보인 오선지에 채보했습니다. 헐버트는 코리아 레포스토리라는 잡지에 코리아 보컬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아리랑 영문 가사와 아리랑을 담았습니다. 이 악보 끝에 조선인에게 아리랑은 쌀과 같다며 아리랑이 1883년부터 대중적으로 배호를 받게 되었고 제각기 다른 내용이지만 후렴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후렴은 아라랑 아라랑 하라리요 을사배띄오라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이로써 문경세제 아리랑은 헐버트에 의해 오선지에 채보되어 세계에 알린 아리랑이면서 근대 아리랑으로 확장시켰습니다. 1900년대 한연이 펴낸 외촌야록에는 아리랑이 궁안에서까지 불렸다는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리랑을 신성연곡, 즉 새로운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밤만 되면 전동을 켜놓고 배우들을 불러 아리랑을 타령을 부르게 했고 우열을 가려 검언으로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령이란 말은 곡조를 길게 빼는 것을 새 속에서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새 속의 노래 아리랑이 지배자들의 엄악인 악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1926년 10월 1일 서울 종로 단성사에서 개봉한 무성영화 아리랑은 아리랑의 불꽃을 전국적으로 한라산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영화 상영 첫날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단성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화 아리랑 첫 상영하던 날이 경복궁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의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이를 축하하는 낙성식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아리랑은 1926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제작, 상영된 것입니다. 헐리우드식 빠른 전개의 상업적인 요소와 더불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의 자상이 함께 그려졌기에 영화 아리랑은 크게 흥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염진이 아리랑 고개를 넘는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다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영화 주제가인 아리랑 노래가 일제히 강제 정령 시대의 상황과 고달한 삶의 처지를 노래로 표현하여 한반도에서 일본, 만주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에 꽃이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아리랑을 통해 문명을 퇴치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계몽운동과 함께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한글 보국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때 친일 아리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만주 항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혈안이 든 일제는 만주 이주를 독려하는 만주 아리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랑을 정책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무렵 만주 등의 동포들은 나라를 잃고 유랑하는 서름을 아리랑으로 달랬고 잃어버린 조국을 찾자며 독립군 아리랑이나 강복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이 유명해지자 밀양아리나 진도아리랑과 같은 신민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깃든 가사들도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일제는 아리랑 검창령을 내리고 아리랑 음반까지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일제의 수탈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하던 우리 민족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달픈 삶 속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며 아리랑의 전파자가 되어 머무는 곳곳에 팔도 아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 아리랑은 민족 말살 정치의 희생 대상이었습니다. 내선 일치를 주장하고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여 아리랑의 침체 기위를 막기로 했으나 만주에서는 새아리랑이나 기품의 아리랑의 등이 창작되었습니다. 조국을 빼앗긴 채 무정부자의저로 고뇌하던 조선의 혁명가이자 지식인 김산의 굵고 짧은 생애를 임메일즈가 송어버 아리랑으로 출간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아리랑이 입에서 입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언론들은 매일 한국 전쟁 소식을 알렸고 아리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도 알렸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용사들에게 아리랑은 기익은 노래였지요.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참전국의 국기가 그려진 아리랑으로 제목으로 실린 스카프가 귀국 선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에 오면 아리랑의 반전이 오는데요. 단순한 아리랑은 민요를 넘어서 시, 가요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아리랑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무렵에는 아리랑의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져간 아리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아리랑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에서 공식 음악으로 선정된 아리랑은 선수 입장식 때나 시상식 때 연주되어 지구촌 곳곳 안방에까지 울려 퍼졌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입장 때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대회 이후는 아리랑의 세계인의 멜로디, 한국인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리랑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결정적인 이유는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0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하게 우리 민족의 보물이며 세계인에게 알리고 지켜갈 노래가 되었습니다.